안녕하세요. 약돌TV의 유주연 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당뇨 환자분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받으신 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혈당을 관리할 때 주의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체내로 들어온 음식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 몸에서는 근육, 뇌, 여러 기관들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포도당은 세포 내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혈액 내 포도당을 세포 내로 이동시켜 소모함으로써 혈당을 낮춥니다. 장기적으로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기관, 신경, 혈관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혈당이 식후에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보통 당뇨 환자분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몸에서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만약 혈당이 너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내려가는 증상이 반복이 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기능이 약화되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또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반복이 되면서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들어 심혈관계 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당지수와 당 부하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지수인 GI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지수는 동량의 당지를 포함한 표준식품을 섭취 후에 혈당 반응과 특정 식품 섭취 후에 혈당 반응 정도를 비교하여 보여주는 수치로 보통 당지수가 55 이하이면 당지수가 낮다고 하고 70 이상이면 당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대체로는 GI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높게 올라갑니다. 이에 반해 당 부하지수인 GL은 1회 섭취 분량을 기준으로 혈당 반응을 비교한 값이기 때문에 실생활에는 당 부하지수를 보는 것이 더 맞다고 합니다. 혈당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지수나 당 부하지수는 자료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경향성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난 간단하게 먹는 게 좋아서 빵 한 조각에 과일 주스 한 잔 또는 우유에 시리얼을 넣어서 먹어요. 나는 간단히 떡 몇 조각만 먹어요. 등등 간단하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전혀 간단하지 않은 식습관입니다. 밤 동안 공복을 계속 유지하다가 아침에 이런 식단으로 먹게 되면 혈당은 급격한 오름과 내림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췌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빵, 떡, 과일 주스, 시리얼 등입니다. 빵, 떡 등은 자체로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또 과일 주스나 시리얼은 가공이 된 식품이고 생각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절히 섞인 식단이며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다른 음식과 섞어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흰밥을 먹을 때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생선 등의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는 순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은 탄수화물 먼저 먹잖아요. 이제부터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차례로 한번 드셔보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을 많이 함유해서 이점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긴 공복 후에 먹는 것, 특히 아침 공복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액상 과당의 형태가 과일 통째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에도 과당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I나 GL이 낮은 과일을 먹거나 식사 후에 소량 간식으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일을 건조해서 먹는 경우 당이 농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과일을 갈아 먹는 경우도 많은데 흡수율을 높여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갈아 먹기보다는 딱딱한 과일을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전체적인 식단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꾸리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저탄수 식단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킨다고 하였으며 체중 감량까지 부수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전에 언급했던 당지수와 당 부하지수를 고려하여 식단을 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흰밥의 당지수는 86, 당 부하지수는 37이고요. 현미밥의 당지수는 55, 당 부하지수는 18이므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흰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밀가루, 흰밥, 사탕, 설탕, 시리얼 모두 정제된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가공 과정에서 파괴됩니다. 또한 대체로 당지수가 높아서 당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대신하려면 밀가루보다는 통밀로 만들어진 음식을,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으므로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식단을 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탕의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과자, 사탕, 탄산음료 등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실제 집에서 음식을 만들다 보면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 꽤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설탕은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혈당을 쉽게 올릴 수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들의 섭취를 줄이시고 집에서는 설탕 대신 대체품인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등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지키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지만 실생활에서 하나씩 바꾸어 나가보세요. 주스나 탄산음료를 즐겼다면 물로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단과 습관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시면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다음은 시도해보면 좋은 팁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약돌TV의 유주연 약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